96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63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오른쪽 입체 도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건널비를 구한 다음 부피를 구하는 순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체 도형이 어떤 입체 도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긴 원기둥 위에 작은 원기둥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원뿔이 딱 맞게 올라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때에는 이 세 개의 도형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우선 다음 원뿔의 옆넓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뿔 옆넓이를 생각해 주었다면 이제 가운데 올라와 있는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 두 도형의 건널비를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아래에 있는 원기둥의 건널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출되어 있는 이 윗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큰 원기둥의 윗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이어서 생각해 주어야 할 부분은 이 큰 원기둥의 옆넓이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큰 기둥의 옆넓이도 더해 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큰 기둥의 바닥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큰 기둥의 바닥은 옆넓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바닥면의 넓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5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해주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원뿔의 옆넓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길이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모선의 길이가 5c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뿔의 옆넓이는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라서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 더하기 이어서 작은 기둥의 옆넓이를 생각해보면 이 작은 기둥의 옆넓이를 전기도상으로 풀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되고 이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3cm라서 이 길이는 6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높이가 4cm라고 주어져서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4cm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넓이는 6파이 곱하기 4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큰 기둥의 윗면 즉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큰 기둥의 윗면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 큰 원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작은 원기둥의 밑면만큼이 빠져있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긴 도형이 되고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표시하면 전체 이만큼의 길이는 3cm 더하기 3cm가 되어 전체 반지름이 6cm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3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해야 되는 큰 원기둥의 옆면은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이만큼의 부분이라서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은 반지름이 6cm라서 36파이가 넓이가 되고 작은 원은 반지름이 3cm라서 9파이가 그 넓이가 됩니다. 이제 큰 원기둥의 윗면의 넓이도 구했으니 이어서는 큰 원기둥의 옆넓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원기둥의 옆면 역시 전개도상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고 이만큼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6cm라서 가로의 길이는 12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원기둥의 높이도 4cm라서 큰 원기둥의 옆넓이는 12파이 곱하기 4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원기둥의 바닥 넓이를 생각하겠습니다.
큰 원기둥의 바닥은 원의 형태며 반지름의 길이가 6cm라서 그 넓이는 36파이입니다. 이제 모두 계산하면 15파이 더하기 24파이 더하기 27파이 더하기 48파이 더하기 36파이가 되며 이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면 150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물어보았던 건널비는 150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 도형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전체 도형이 세 입체도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 역시 세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큰 입체도형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 더하기 작은 원기둥의 부피 그리고 큰 원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구해보겠습니다. 다음 원뿔의 부피를 생각해보면 우선 원뿔은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4라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3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생각해보면 작은 원기둥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이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기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기둥이 다음과 같이 있다면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6cm, 높이가 동일하게 4cm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서 밑면의 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4c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12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144파이가 되며 모든 값의 합은 192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부피는 192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